안녕하세요. 14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저희 글로벌 마이스 인사이트를 같이 만드는 연구원들께서 나와주셔갖고 저희가 지난호에 요새도 뭐 모든 영역에서 아주 그냥 핫한 아이템인 챗 GPT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챗 GPT를 포함해서 인공지능, AI 시대 마이스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 강수정 책임연구원과 빈상은 연구원을 모시고 한번 마이스 산업에서의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글로벌 미팅스 인더스트리 데이예요. 그래갖고 전 세계에 저희 마이스 관련된 그런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세미나, 뭐 챕터별로 행사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 날이어갖고 저희도 ICM SNS에다가는 이 글로벌 미팅스 인더스트리 데이를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뭐 컨텐츠를 좀 올리기는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되게 우리 산업을 축하하는 이런 날이 전 세계에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 미팅스 인더스트리 데이에 마이스 산업의 미래에 활용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강수정 ICM의 강수정 책임연구원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빈상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 빈상원 연구원이 먼저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사부터 하시면 되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ICM 연구 컨설팅 팀의 빈상은이라고 합니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AI 시대 마이스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핫하죠. 아마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도 이 AI라는 단어에 좀 꽂히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화면 속의 문구는 이 20년 전, 2005년 당시에 어,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문구입니다. 이게 저서에서 구글의 그 기술 고문이자 또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유명한 미래학자 그 레이 커즈와일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2023년, 2035년부터 45년까지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 인류의 지능을 초월하는 이런 특이점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챗 GPT와 같은 이런 AI 서비스들이 떠오르면서 이 예언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논문 작성부터 뭐 가사 창작이나 뭐 온라인 마케팅까지 다 AI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런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어떤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저희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할지 좀 조명해보고자 오늘 발표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엔데믹 이후에 산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A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마이스 산업에 스며들고 있는 AI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를 강수정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 마지막 3부에선 이제 미래 전략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데믹 이후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2008년도에 닥쳐왔을 때 이후에 이제 점차 세계 경제가 안정화되어 왔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또 전대미문의 위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게 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들에서도 되게 혁신적인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 속에서 보이시는 이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는 어,
이 다국적 기업들이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세계화가 트렌드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도 이런 지식이나 무형의 재화, 서비스 같은 것과 인재가 만들어내는 세계 무역이 이 팬데믹과 전쟁 속에서도 또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발언들은 또 전 세계에서 다시 상호작용과 재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21세기 초반까지의 세계화가 전형적으로 재화 서비스나 금융 같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식 정보 위주로 그런 세계화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식 정보 기반의 세계화는 요즘 혁신 기술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이런 핵심 기술의 영향력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마이스 산업도 이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변화 요인이자 또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런 혁신 기술 중에서도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특이점이 올 수 있는 분야로 AI를 가장 집중해서 조명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언급한 이 기술적 특이점이란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정한 개념으로 AI가 인간보다도 더 똑똑해지고 그 수조차도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조차도 향후 5년 이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이런 교육 등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AI가 인류의 이런 인재상마저 바꿀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기술에 대해서 동향을 더욱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뜻인데요. 1940년대부터 이런 발전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다트머스 회의라는 곳에서 처음 이 용어를 개발을 했고, 이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지능을 가진 기계의 이름은 무엇을 지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들자라는 가정하에 이런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AI 기술들은 총 3차례의 붐을 통해서 도약을 해왔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컴퓨터 발전 초창기에 인간의 주 기능인 탐색과 추론 기능을 모방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2000년, 이제 이후부터는 개인용 PC가 대중화되면서 또 80년대 이후부터 이제는 특정 지식을 정리하는 베이스를 만들어내면서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국구적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제반 환경들도 더욱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공부할 데이터를 직접 찾아서 학습하는 이런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2010년대 이후부터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향들을 통해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AI 시장 규모가 2025년부터 연평균 38.4% 이상 성장을 하고 또 약 1,84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는 이 AI 기술이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마저도 좌우하면서 디지털 패권 전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AI가 패권 전쟁의 핵심이 될 정도로 똑똑해지려면 정말 많은 기능들을 보유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는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이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기술로서 사람처럼 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최근에는 음성 인식 기술과도 결합을 해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챗봇이나 뭐 AI 비서 이런 기술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로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인공신경망 기술은 인간의 두뇌가 학습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비약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모방을 해서 시냅스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이런 시냅스들을 만들어서 어, 네트워크를 결합을 하고 인공 뉴런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직접 만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제 아까 3차 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인공신경망 기술로서 딥러닝이 가능해지고 이런 최근에 챗 GPT와 같은 정말 거대 AI가 생성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술을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 오픈 AI에서 딥러닝 기반의 인공신경망 기술로 만들어낸 초대형 언어 모델, GPT 3.5와 4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 챗 GPT는 생성 AI 모델로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생성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AI는 이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생성 AI보다는 식별 AI, 즉 음, 뭐 분석이나 분리 기능에 적합한 그런 모델로서 발전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발전을 하고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런 제반 환경들이 좋아지면서 이 AI 생성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챗 GPT가 화제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챗 GPT는 사용자의 질문을 기억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도 굉장히 높고 또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질문을 던지기만 하면 응답을 한다는 이런 편리한 사용법 때문에 많은 사용자분들이 쉽게 이런 접근을 한 뒤에 그런 응답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를 하면서 또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효과로 인해서 사실 실생활에서 이 AI라는 기술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한 번 더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라는 이런 관심 포인트를 공중들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미 기존에 존재해왔던 AI 기술이지만 이걸 제품화함으로써 한 번 더 차별화했다라는 점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실 유료 제품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음, 챗 GPT-4라는 유료 모델이 공개가 됐고, 이 모델도 이제 뭐 기존의 챗 GPT 3.5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미 이 활용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첫날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있으면 좋았던 그런 AI라는 기능을 이 챗 GPT를 통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인식 전환을 시켜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보시면 이 챗 GPT 사용자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었는데 유니언뱅크 스위스에서 지난 2월에 챗 GPT가 이제 올해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챗 GPT를 경험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우버와 같이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유명했던 다른 기술들에 비교했을 때도 정말 빠른 속도로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에서 특히 뭐 구글이나 구글의 바드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도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부터는 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또 왜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봤다면 이 마이스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순 연구원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수정 연구원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챗 GPT라는 기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시장의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AI라는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 마이스 산업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챗GPT라는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챗봇의 형태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있고, 그리고 언어 번역. 저희 빈상한 연구원도 이 부분 잘 사용한다고 하는데, 구글 번역하고, 팝하고 번역하고, 챗 GPT가 번역한 내용을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챗 GPT가 제일 부드럽고 깔끔하게 번역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PPT로. 맞아요. 네. 맞아요. 응. 고 아마 많은 저희 마이스 산업 분야 전문가님들께서 다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챗GPT라는 기능이 콘텐츠 제작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뭐 뉴스레터 써줘 하면 뉴스레터 짜자작 써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긴 텍스트를 또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거나 새롭게 생성해주거나 이런 형태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코딩을 직접 입력해주거나 코딩의 에러를 수정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 R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초보자가 R 코딩을 딱 이렇게 접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문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코딩 자체를 드래그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맞아요. 검색만 하면 챗GPT가 너무 알기 쉽게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럼 해석도 해주는구나. 쏟아 저희 애는 맞습니다. 파이썬 수업을 듣는데, 파이썬에 코딩 짜는 거를 걔한테 이렇게 코딩을 짜줘 하면 쫙 짜준대요. 오, 실제로 이게 그런 파이썬 수업 같은 걸 듣는 애들은 이걸 갖고서는 다 정답, 뭐 시험 볼 때 이걸 활용을 하다가 그걸 또 잡아내느라고 선생님들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활용해 볼까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코딩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이런 걸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앞으로 컴퓨터 코딩 그리고 빅데이터 이걸 가지고 진입 장벽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세상이 정말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최근에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이제 빅스타를 활용을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챗GPT한테 라이언 레이놀즈 식으로 홍보 문구를 써줘 그랬더니 라이언 레이놀즈의 그 자주 쓰는 워딩, 습관 음,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마치 그가 실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 스크립트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한테 딱 줬더니 진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잘 썼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던 사례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제 단순히 AI가 기술과 기능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유머라는 부분까지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휴머니티를 모방하는 수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음, 생각이 또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실제 활용 사례, 네. 그러면 이 활용 사례를 토대로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제 마이스 업계 전문가님들 포스팅을 이렇게 보면은 메뉴 찾아달라고 했는데 메뉴를 쫙쫙쫙쫙 찾아주더라 하는 네. 것들하고, 그리고 연사 추천해달라 했는데 연사 추천도 이렇게 되게 전문적으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기획자로서 해야 했었던 모든 과업들을 챗 GPT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소화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것 덕분에 마이스 산업에서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 이제 라이브 이벤트랑 뭐 방송 기술 이제 지원해주는 전문 업체인 인이벤트라는 업체가 이제 최초로 챗 GPT를 활용해가지고 대화형 AI로 이벤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아직까지는 개발의 수준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설문조사나 퀴즈 제작, 이벤트 랜딩 페이지 만들기 뭐 이런 거에 국한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게 AI가 점점 성장하고 이거에 대한 적용 전략이 좀 더 고도화된다면 이에 대한 서비스나 이제 이벤트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그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많이 두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이제 네. 여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채널로서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챗 GPT-3에서도 나 만약에 중국 여행 갈 건데 요즘에 핫한 중국 여행지 소개해줘. 3박 4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3박 4일에 맞춰가지고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마이리얼 트립에서 챗봇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할 만한 그런 사용자 연령대, 뭐 이런 나이, 성별 이런 거에 이제 대입을 해갖고 적절한 상품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지금은 단순히 뭐 성별, 나이 그런 데모그래피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행 정보를 소팅을 하고 그걸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좀 더 보편화되고 고도화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좀 이렇게 구축해왔던 이런 본능적인 취향이라든지 평소에 자주 정보를 쓰는 거, 다 수집했다가, 심리 상태, 뭐 네, 의사결정 패턴 이런 것까지 다 아주 세세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그쵸. 정말 내 본능에 음, 충실한 그런 서비스까지 가능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 이벤트 영역에다가 이제 좀 더 적용해보면 아마 먼 미래의 이야기로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 원장님께서도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공감하실 텐데 AI 비서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이걸 아, 사야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핸드폰에 손쉽게 AI 비서를 활용하고 그리고 AI 비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희가 카카오톡을 어느 순간부터 국민 플랫폼처럼 음, 쓰듯이 숨 쉬듯 그렇게 AI를 쓰게 된다면 전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 AI 비서가 알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 음, 처리를 하고 그걸 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되 사람은 선택은 AI가 좀 도와주는데 결국 거기 현장에서 네트워킹하고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교류하고 그런 질적 영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음, 오겠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맞춰서 마이스 프로그램도 음, 발맞춰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음, 하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용 방식과 기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핵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 두 가지를 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AI의 의의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가상의 사람이라는 네, 의미로 이제 매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챗 GPT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었던 이유가 마치 그 소통 방식이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네, 네,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점에서 가치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계속해서 사람하고 피드백하면서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과 닮아가고 이게 유행에도 따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제 의인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음, 음,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점은 AI가 그 챗 GPT에서 정보를 검색을 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포털에다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정보값 입력하고 검색딱 누르면 정보가 쫙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마치 이제 구어로 음, 서로 소통을 하듯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그것도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행동학적으로 좀 사용자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 또한 몰입에, 음, 정보를 보고자 하는 욕구를 계속 이렇게 음, 자극을 해서 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음, 그 부분에 좀 연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지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빈상은 연구원하고 이번 주제 좀 정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개념이기도 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론이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따지면은 듀얼 코어입니다. 음. 한쪽 코어는 사람이고 한쪽 코어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체가 단순히 도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맹신할 수 있는 기술도 아니기는 하지만 두 가지 체제가 각자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갖추고 활용이 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음,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이 하이브리드 지능이라는 이론인데요. 이게 요즘에 그 의학계에서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 진단의 효율성을 지원을 한다면 가지고, 예, 사람은 그 진단의 효과성을 계속 음, 검증하고 판단해서 이 의학의 서비스가 좀 더 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음,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인력을 이- 대체하는 거 아니냐. 예, 직업이 없어지지 않냐. 네. 그런 부분인데 그 사실상 인공지능의 가치가 하이브리드 지능에 있는 거라면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을 우리 마이스 산업 인력에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며 그렇죠. 보완제로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이제로 놓고 봤을 때 업계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개략적인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아니, 플랫폼 내에 챗봇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GMI에서도 다뤄봤듯이 아직까지는 아직 한계가 인공지능이 있죠. 네. 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너무 게 뻔뻔하게. 있어가지고 네. 네, 굉장히 네. 뻔뻔하게 잘못된 네. 정보를 네. 마치 진짜인 양 제공하는 게 네.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앞에서 하이브리드 지능이라는 이론에서 음, 강조했듯이 사람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함양하고 음,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계속 체득해야 음, AI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빈상은 연구원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미래 전략에 대해서 짚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앞에서 이제 강수정 연구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듯이 이 AI라는 도구가 출현을 함으로써 사실상 뭐 정말 광범위한 실업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직업들이 대체가 된다거나 이런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계에서 조사하신 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음, 어, 이제 직무별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자동화 서비스 등에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이 스스로 대체될 것이라고 높게 인지하고 있는 직무는 행사장 임대업이었습니다. 음, 단순 대체 업무 대체가 가능하고 자동화 비중이 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어서도 이제 회계 재무 구매와 같은 좀 비교적 자동화가 되어 있는 직무나 혹은 뭐 현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비교적 좀 대체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고 또 어, 가장 우리는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에서는 이 전시 컨벤션 기획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실 인간의 감성이나 창의력이나 창의성. 네. 고유 지능 부분이 더 강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더 대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어, 이런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되면서 이용객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사 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집단 간 분석도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분석 결과 이제 호텔 외식 종사자분들이나 여행 항공 쪽의 이런 유사 산업에서는 대부분 뭐 법행정 지원이나 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또는 학교 교육 변화에 대해서도 음. 슬슬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좀 비교적 높게 인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 컨벤션 전시업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무엇보다 전문가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음. 문제이다라고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았고요. 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 산업계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한 그런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에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경영자분들도 인식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시고 또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이 산업계와 학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시사점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스키프트라는 마이스 전문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발췌를 해왔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해외 전문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챗GPT를 통해서 뭐 활용성도 정말 많고 이 가치가 곧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음. 근데 이제 웹엑스의 논란 리더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이 인공지능을 능가할 만한 기획자만의 이런 창의력이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각보다도 더 많은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또 이 오프스 부사장인 토드 모리츠 분께서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서 직무의 대체도 문제겠지만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더 창의력 있는 행사 기획을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무자로서도 그런 상품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 기획력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인재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수치로 한눈에 보는 AI 시장의 성장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금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정쌤과 함께 이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뭐 챗GPT 4가 나온다, 뭐 그렇죠. 구글 네. 바드, 네, 네, 또 이제 구글 나온다, 받아. 네. 정말 뉴스가 많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네, 엄청난 지금 그 제시를 하고 있죠. 그 네. 파워포인트도 직접 만들어준다 뭐 이러면서. 네. 정말 공격적으로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그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어, 실제로 정말 완전한 대체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점점 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뺏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측표를 보시면 이게 그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발전 궤적을 표로서 표현한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로축은 저희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세로축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적 측면에서 사실 인공지능과 저희를 비교를 한다면, 어, 압도적이네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네, 저희 네, 네, 생물학적 인간지능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정말 네. 네, 비교를 할 수가 없겠지만 저희에게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의 사회적 인간지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회적 인간지능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지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지능을 말하고, 뭐 음. 쉽게 말하면 뭐 저희가 이렇게 마이스 행사와 같은 곳에서 다른 분들과 교류를 하고 뭐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예로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이제 조금 더 급성장을 영향을 하고 있는 지금, 음, 네, 바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훨씬 더 고용량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한 그래프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인 차원에서도 똑똑해져야겠지만 상호작용이나 이런 다른 분야와의 협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음, 사회적 인간지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양을 해야지 음. 비로소 이제 인공지능을 좀 이겨볼 수 있다. 이런 아니, 근데 갑자기 시각적으로, 드는 네.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집단지성을 우리는, 꾀해야 될 텐데, 이 인공지능 애들도 자기들끼리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서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으로 사회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인가? 고도화되면 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수석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말 고도화되면 진짜 사람과 구분이 안 될 그쵸? 정도로 응. 가정하면, 음. 네, 그렇게 안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갑자기 또 숙연해지면서 걱정이 생기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시사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대처를 하고자 한다면, 집단적 차원에서 이런 인적 자본을 좀 강화하면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AI 시대의 노동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아자황이랑 샤론 최라는 두 인물에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아자황이라는 분이신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그 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아, 파파고의 대리인으로 알파고의 아, 대리인으로 에, 에. 바둑을 두어주셨던 그 대리인 기사 네네. 실제로 이 기사분께서는 정말 아마추어 6단 정도로 아, 굉장히 출중한 바둑 실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음. 현장에서는 그저 이 인공지능이 아마존의 구라는 띠. 대로 네. 네, 그저 시키는 대로 아, 구워야만 하는 그런 아,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분이 나중에 저희가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고도화된다면 그저 인공지능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역량의 노동자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반대로 이제 샤론 최라는 인물은 음, 그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서 굉장히 맞아. 유명했었던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언어적 능력이나 통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이분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사실상 그 봉준호 감독의 맞아. 그런 모든 발언들을 음, 정말 자연스럽게 그 내가, 감성을 다 해석하고 그대로 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음, 전문성을 더 인정받았다고 볼 수 음,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샤론 최가 음, 고역량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정말 흔히 MZ라고 불리는 네. 그런 연령대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제 또래나 뭐 앞으로 미래의 노동자라고 가정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정말 익숙하고 음, 평소에도 이용을 하면서 정말 같이 사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뭐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핵심 역량이 될 수밖에 없고 뭐 특히 마이스 산업은 이제 직접 기획을 하고 사람과 대면할 기회가 많고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마이스 인재로서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그런 자연 지능을 더 개발을 해야지 미래 인재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이 인공지능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챗GPT를 좀 이렇게 사례를 많이 드시면서 현재 말산업에서도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뭘 준비해야 될까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훑어주셨는데 두 분이 준비하시면서 결국은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마이스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상은영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어떤 전문 역량을 키우는 방법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거일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제가
이런 질문 드릴 거다라고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면 뭐 끝내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든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정 씨, 저희, 네. 네, 저희 같이 이게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 그래서 so what? 여기서 네. 우리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한 가지가 딱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기술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물론 기술이 나왔으니 그 기술에 관심을 두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좀 더 그 뒤를 음, 앞서서 넘어서 본다면, 어, 인공지능은 분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기술인 건 확실합니다. 음, 그리고 이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정보 처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도와주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마이스 행사는 이걸 최적화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갖게 됐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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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자 수단일 뿐이지 이게 음, 핵심은 아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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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이제 마이스에 있을 텐데 이렇게 세세하게 내 음,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혹은 취향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내 마이스 행사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줄 만한 좋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달할 만한 소스가 정확하게 음, 혹은 돼서 나열돼 있거나 마련돼 있지 않는다면은 음, 이거 서로 매칭이 안 되고 무용지물일 뿐이겠다. 그런 음, 생각이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과 음, 마이스라는 행사가 갖고 있는 경험적인 차원이 좀 서로 상호 호환되고 음, 최적화되는 이제 단계와 절차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맞이했고 인공지능을 보고 있지만 경험 디자인이 맞물려서 같이 진행이 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 다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이잖아요. 예. 인문사회 계열에서 우리 챗GPT 인공지능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공학자가 아니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거 일반 마이스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기술을 개발할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영역에 도입한다라고 하기에, 뭐, 문송합니다. 우리 출신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뭐 공대 출신이 아니고 네. 제가 뭐 챗GPT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또 사실 아니다 보니까 엄청 부담이 되기도 어,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GMI에서도 한번 다뤄볼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교육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마케터면 마케터 아니면 뭐 기획자면 기획자 이렇게 분야별로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효율성 낼 수 있는지 음, 아니면 또 AI 기술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공학자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런 교육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오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아까 수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음,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학 분야 전공자도 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활용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네. 학습을 계속 지속적인 학습을 하면서 네, 학습하면서 맞습니다. 하면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상열, 고양 컨벤션 뷰로 이상열 국장님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혹시 뭐 국장님도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죠. 이게 네. 제가 사실은 이 챗GPT라는 그 GPT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샀어요. 네. 지금 읽고 있는데 음, 아까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음. 그 AI의 근본이 되는 그 기술적 공학적인 것들이 그걸 소개하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활용. GPT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어, 책은 그러니까 책. GPT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거고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고 좀 이런
그럼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많이 그 어, 설명이 돼 있는 책이어서 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아까 그 어, 레이놀즈 얘기도 네, 여기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챗GPT 3.5개가 파라미터가 1,800억 개 정도 되는데 음, 이게 GTP 4.0에서 챗GPT 4.0에서는 이게 1조 개가 된다는 거죠. 근데 1조 개가 되면 그게 단순히 10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얘가 향상될 수 있을지는 네, 네, 아무도 맞아요. 모르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하고는 챗GPT하고 완전히 다른 보여지는 게 뭐냐면 구글은 어쨌든 무료로 검색 엔진을 운영을 해도 그 안에 광고가 들어갈 여지가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픈 광고에서 리스트를 네, 보여주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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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대화형이니까 네,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광고가 들어가면 객관성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특별한 유료 모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음, 만약에 이 챗GPT 운영하는 걸 지금도 유료 모델, 왜냐하면 네, 무료 모델을 이용하면 지금 버벅대고 제대로 2단계, 네, 3단계까지 못 가는데 네, 이게 유료로 가면 그게 없답니다. 어, 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챗GPT를 측면에서도 보면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나뉠 네, 가능성도 그러네요. 네, 나중에 가면 있을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고민인 건 뭐냐면 챗GPT가 아까 우리 연구원님 코딩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코딩 우리 배울 필요 없잖아요. 그쵸. 프로그램 얘가 다 생기니까. 해주는데 뭐 네, 맞아요. 필요 없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코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개발해왔던 앱은 뭐냐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디지털들은 네, 뭐야 이거 네, 다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이제 가끔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방을 갑니다. 그럼 만화방 아, 가면은 단행본 중에 그 신영빈 작가가 쓴 뭐 미래 뭐 이런 만화책이 있는데 어, 거기 보면 미래 세대에서 거슬러 온 주인공이 항상 양자역학에 의한 그 이 자기 그 이 개인 비서 AI 비서를 데리고 다녀요. 어, 그러면 얘 이름을 부르면 얘가 쫙 음, 스크린에 나타나 가지고 나한테 지금 돌아가는 알려줘요. 모든 걸 다 알려주는 어,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챗GPT가 그쵸, 달라지지 않은 게 딱 이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쵸. 챗GPT에 만약에 음악 앱 네, 아니면 집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업무 네, 이런 것들을 해서 비서 업무가 된다는 게 내가 좀 오늘 우울한데 내 음악 나를 위한 음악을 알려줘. 틀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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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기를 하면 내 SNS나 이런 데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제 걸 맞춰주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정확한 지적해지는데 저는 그거죠. 챗GPT를 활용하는 자, 음, 챗GPT에 조종당하는 자, 네, 네. 이렇게밖에는 안 남을 거라는 생각은 이게 근데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죠. 멀지 않았. 이미 네, 상용화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 챗GPT는 지금은 타이핑형이지만 이건 분명히 음성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쵸, 그쵸. 원래 그, 시리 같이 만들어진 게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음성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 한 4, 5년 내에 음, 이미 우리는 비서 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데 결국은 아까 교수님하고 저희 그런 네, 얘기했지만 말 잘하는 사람, 응, 행사를 할 때 기획을 할 때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음, 챗GPT로 하여금 제대로 된 걸 끌어낼 수 있는 큐레이터. 맞아요. 음, 이거가 아니면 조정을 받고 일하는 사람밖에는 안 안 되죠. 남을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쵸. 마이스 업계에 있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유발 하라리의 뭐 앞에 저기 네네. 추임 그 책 제목도 그 서류도 얘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책 쓰고, 뭐 영화 만들고, 만화 만들고 바빠요. 챗GPT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마이스 업계가 사실은 클라이언트들도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테크삽이라는 거죠. 네. 우리 같은 마이스 업계 종사하는 사람보다 음, 우리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쵸. 그러면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음, 마이스업계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산업 패러다임이나 지금쯤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이 음, 진짜로 필요로해지는 네. 시점이 왔다라는 음, 생각이 굉장히 들고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음, 결국은 이 챗GPT라고 하는 GTP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그 리얼 라이프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다. 주입식 제도 갖고는 안 되는 네. 게 백도로 가는 거고 결국은 어려서부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창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 교육제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 막 다 떠오르고 완전 세상이 지금 바뀌니까. 예, 네.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이스 네. 업계에 있어서도 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제는 앞으로 컨벤션을 하고 우리가 국제회의를 할 때도 챗GPT 갖다 옆에다 놓고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뭐 고양 선언 이래 네. 가지고 쭉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내는 네. 게 백서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이제는 돈벌이가 안 필요가 된다는 없죠. 거예요. 네, 안 예. 되는 거죠. 그건 뭐 걔가 알아서 이제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우리의 고객이 우리보다 더 챗GPT를 잘 쓸 확률이 사실은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던져주신 그 멘트가 저도, 아, 그렇구나. 진짜, 저도 생각 못 했어요. 저희 고객이 우리보다 잘 쓸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었는데, 더 잘 쓸 확률이 사실 높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산업에도 진짜 우수한 인재도 들어와야 되지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저희 연구원들이 계속 앞으로는 평생 학습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학습하는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최근에 제 좋아하는 말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필연적으로 와닿는 말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네.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배우기 위해서 일한다.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이런 세상을 네, 저희가 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연구원님도 8월달, 고맙습니다. 아,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 8월 달에 주립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에서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 세션을 한번 다루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다루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탤런트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네네.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 보려고 네. 하는 그런 네. 세션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8월 달까지 저희 마이스 업계에 큰 행사가 없으니까 그때 꼭 좋은 연사 모셔주셔갖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조 강연자를 지금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요. 지금 모시려고 하는 분이 자크 야탈리를 모시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시죠? 자크 야탈리가 최근에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석학, 아, 생명경제로의 전환이고 뭐 하여간 이름만 치시면 그냥 최근에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EBS에 보면 위대한 수업에도 네. 나오셨던 분이신데요. 좀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팬데믹 이후에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실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GDW 뭐 국내 마이스 관련된 행사에서 제일 우수한 행사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생겼대요, 교수님. 그래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최근에 비즈니스 이벤트 레거시를 가장 네.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의 비즈니스 이벤트 사라왁이라는 데인데 네, 맞아요. 여기가 아마 이카랑 해서 이런 저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사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번 GDW 때 그렇게 이카 세션에서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GDW 하기 전에 한번 또 단장님 모시고 GDW 홍보 겸 해갖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연구원님께서도 좋은 주제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